동기 유발 관련 요소. 자, 동기 유발 관련 요소에서 첫 번째 큰 1번이 뭐였냐면 행위자, 즉 학습자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행위자, 학습자 관련 요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인지된 자기 효능감 또는 인지적 자기 효능감이라는데요. 인지된 자기 효능감. 이 인지된 자기 효능감하고 실제적 자기 효능감이 있다. 내가 어떠한 자신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의 효능감을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라 하고요. 자,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자기 효능감인데 우리는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바람직합니다. 이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바람직한데 이렇게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항상 일치하지 않음.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번에 보면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실제의 자기 효능감보다 클 경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학습된 무력감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낮을수록입니다. 높을수록이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높이 지각할 때 자신 능력에 대해서 높이 지각할 때 지각할수록 뒤를 다 통일해서 써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경험이나 대리 경험에서 동년배의 과제 성공 경험이 높을수록 자, 동년배의 과제 성공 경험이 이게 이제 대리 학습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제 성공 경험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신뢰자로부터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를 받을수록 인지할 수 있겠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정도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십시오. 네 가지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적인 자기 효능감보다 높을 때는 수행 목표를 더 높게 책정합니다. 수행 목표 더 높게 책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 선택하여 지속적 도전을 합니다. 지속적 도전함. 자, 그리고 세 번째,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네 번째, 도전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습니다. 도전에 대해 흥미와 관심, 흥미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이러한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지된 자기 효능감, 이것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취 욕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 등을 봅니다. 과제 접근 동기 유발 요소로 성취 욕구, 성공에 대한 기대, 성공 유인가, 즉 성공에 따른 가치 부여가 있습니다.
과제 회피 동기 유발로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실패 유인가, 즉 실패에 대한 수치심 등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제 접근에 대한 동기 유발은 긍정적인 것이 되겠고 과제 회피에 대한 동기 유발은 부정적인 것이 되겠죠. 회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정리해 나갑니다. 두 번째, 성취 욕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입니다. 성취 욕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과제 접근 동기 유발 요소, 과제 접근 동기 유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과제 회피 동기 유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긍정적 요인이 오겠죠. 긍정적 유인가가 오겠죠. 긍정적 유인가가 오고 여기는 부정적 유인가가 오는 겁니다. 부정적 유인가가 오면 바로 과제 회피 동기 유발이 된다. 자, 거기 성취 욕구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성취 욕구가 있어요. 성취 욕구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 접근 동기 유발에 들어간다. 자, 성공에 대한 기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과제 접근 동기 유발에 들어갑니다. 실패에 대한 기대는 뭘까요? 당연히 과제 회피 동기 유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